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의 입찰을 포기를 하고 항공기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중단거리 노선의 강화 전략을 짜고 있죠. 이러한 와중에서 항공기 인도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하면은 이제 부채 비율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한 내용과 해결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원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조합해 좀 간단하게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이렇게 시가로 1.24%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대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항공기 뭐 리스 부채도 있겠지만 뭐 예약 선수금도 있다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실적 개선으로 좀 기여되는 것도 좀 기대가 돼서 이런 부채 비율은 이 다른 제조 기업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한 내용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제조기업 대비를 해서 항공사들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들여서 항공기를 직접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리스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리스 비용 자체는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 이 항공기는 좀 많이 비싼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를 좀 선호를 한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이겠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좀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40대를 주문했고 여기에 대해서 옵션 10대까지 주문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부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시 코로나 같은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유사시에 보유 항공기를 다시 판매를 한 뒤에요. 그리고 이 리스를 해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유동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제주항공의 전략, 아시아나 항공화물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라던가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제주항공 이런 중단거리 노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보잉 737 맥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보잉 737 맥스에 대한 내용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대표 항공사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보잉 항공기에서 계속해서 결항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이렇게 보잉 737 이런 800을 좀 계약을 했던 제주항공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리스크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우려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좀 보잉 및 에어바스의 항공기 월별 인도량 추이를 보신다고 하시면 이 보잉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에어바스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이 빠르게 항공기를 도입을 하면서 늘어난 여객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도까지 소요 시간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요 시간 좀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오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보잉 737 맥스가 주문 후 인도까지 4.8년 그리고 이제 보잉 787이 7.3년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기가 이렇게 도래를 하긴 했지만 이 코로나 그리고 결함 영향에 따라서 본격 인도 타이밍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델타 보잉 767 이륙 후에 비상슬라에 떨어져서 뉴욕으로 회항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등 이렇게 보잉 여객기의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되면서 이렇게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항공 당국에서 보잉에 이제 5월 말까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도 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현재 이런 기단 현대화 전략을 짜고 있는 제주항공은 좀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보잉 737로 인해서 발로 인해서 좀 전략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분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잉 737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운용 중인 보잉 737-800에 비해서 운항거리가 1000km 이상 길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등의 운항이 좀 가능해서 신유선 개발에 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동급 항공기 대비 15% 이상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다소당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제주항공이 보잉 737-8을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효율화를 펼쳤고, 수익성적인 이 측면에서 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펼쳤고, 그 덕에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잉 737-8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지, 인도 물량이 좀 더 지연이 될지 아니면 해결이 되면서 향후도 긍정적인 전망들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항공의 보잉 7378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차트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은 좀 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아시아나 화물 입찰을 포기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진에어 같은 경우를 좀 본다고 하시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통합 LCC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다른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유럽 노선을 좀 받으면서 수익성이 한 5천억 원 이상, 매출액이 연간 5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주항공이 기존의 전략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을 좀 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잉 항공사의 인도 지연이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되면서 수익성 높은 일본, 동남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적인 측면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전에 이렇게 지지저항을 받고 단기도 평균선 241선과 얽혀져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를 함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이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원에 따른 영향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